안녕하십니까, 김예품의 성코치입니다. 오늘은 1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서 하단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베이지 9570님께서 의견을 주신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지 9570님께는요 스모크 포인트 플래터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유효기간도 있나요? 유효기간 평생. 언제 뭐 상관없으니까 편하실 때 오셔서 나 베이지 9570인데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프랩 단계, 주방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고 제가 애정하는 기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제가 요즘 조금 게으르고 댓글도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갖고 제대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제가 링크까지 첨부할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코치가 애정하는 주방 기어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시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소개를 하게 되나요? 원육을 가져와서 트리밍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빅토리녹스 정육 칼이에요. 뼈칼이라고도 하고 정육칼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처음 영상 콘텐츠 만들 때는 FD 회사의 보닝 나이프를 썼었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텍사스 형님들이 빅토리녹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빅토리녹스를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로 정말 작은 고기부터 브리스킷까지 다 합니다. 요거 강추예요. 성코치가 추천하는 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요거 구매처는 다양합니다. 설명란에 제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길이는 여러 길이가 있는데 빅토리녹스 정육칼, 뼈칼, 보닝 나이프로 검색을 하시고요, 날 길이가 15cm인 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그립감, 무게, 날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그래서 트리밍 할 때 칼이 잘 들게 되지 않으면 힘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대기만 해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주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밍 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리고 트리밍 할 때 전 두 가지를 써요. 이거 긴 거는 제가 FD 거를 씁니다. 에르고 그립 21cm 블랙 색상 전 두 가지를 맞췄죠. 트리밍을 할 때는 얘를 한 80 정도 쓴다면 2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큰 것들, 목전지는 크잖아요. 소시지를 위해서 커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얘 갖고를 할 수는 있는데 깊이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럴 때 이 녀석을 꺼내서 절단을 해준다. 그래서 이 녀석은 트리밍을 할 때 정밀한 트리밍보다는 큰 거를 절단을 해줄 때 사용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바베큐에 입문하셔서 좋아, 이제 트리밍도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프를 뭘 사지?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품들도 너무 많아요. 두 개만 사시면 돼요. 15cm 하나, 21cm 하나. 자, 제가 소개할 칼은 보통 빵칼이라고 하죠. 요거 정식 명칭은 웨이브 엣지 슬라이서예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예쁘죠. 제가 이 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름은, 회사는 멀서라는 회사 같아요. 컬리너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웨이브 엣지 슬라이서를 11번가 아마존에서 검색하시면 편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닝 나이프나 일반 식칼 같이 계속해서 이제 갈아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수명이 있어요. 얘를 웨이브 엣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너무 무뎌졌다 그러시면은 새 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놓고 지금 1, 2년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길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12인치 하나, 그리고 11인치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긴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립이나 브리스킷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슬라이스 할 때 요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구간은 요 정도 구간이에요. 근데 몇 인치 짧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왜 구매했냐? 하나는 빵용이에요. 다른 또 빵 종류도 슬라이스 할 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2인치는 육류 커팅을 할 때 사용하고요, 11인치는 빵류를 커팅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 두 가지 구비하시면 근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색상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텍사스 형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화이트, 얼티밋 화이트가 좋다. 다음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프랩 단계에서 우리가 원육을 트리밍할 때 사용하는 도마, 그리고 다 완성된 육류를 슬라이스 하는데 사용하는 슬라이서 도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육을 사용하는 도마에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잘 번식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쓰다 보면은 다 완성된 고기에도 잘못되면 박테리아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두 개는 분리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트리밍용 도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는 코맥스사의 업소용 도마예요. 업소용 도마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빨간색 도마 60, 40을 구매했습니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큰 거는 솔직히 좀 이렇게 세척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큰 게 확실히 좋습니다. 60, 40 이상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립 같은 경우는 작으면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브리스킷이나 풀드포크 할 때도 작으면 핏물이 다 옆으로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알콜, 소독용 요거 알콜 요거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같은 경우는 업소용 이제 세척기가 있어서 뜨거운 물로 살균 소독을 세척을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면은 닦고 알코올 소독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수잖아요.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구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팁이었어요. 자, 그럼 요거 치우고 슬라이서 도마 한번 가볼까요? 예, 다음은 슬라이서 도마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첫 촬영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양주에 있고 요거는 제가 새로 구매한 거. 그거는 이제 원육과 그거하고 막 혼용해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도마를 안 팔아요. 얘는 가성비 으뜸인 레인트리 도마입니다. 엔드그레이는 저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짜집게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고 큰 원통 통을 사용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인트리 원목 도마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회사에서 떠요. 사이즈는 60 35입니다. 50부터 시작을 해서 50, 60, 70, 80까지 있는데 저는 60 사이즈가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취향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다 익은 고기를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 하다 보면은 아까 웨이브 엣지 칼 있죠. 걔가 톱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납니다. 반드시 알코올 소독은 필수고요. 왜냐면은 미세하게 안에 흠이 파여져 있어 갖고 거기에 굉장히 세균이 번식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도마 관리하는 키트를 항상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트로 식품용 오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사포질도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마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스크래퍼입니다. 식품용 스크래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껌딱지 뗄 때, 스티커 뗄 때 사용하는 그런 스크래퍼가 아닙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건 제우스라는 브랜드인데 실은 이런 각인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어요. 위에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는데 저는 위생을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바베큐 하고 나서 슬라이스를 하잖아요. 슬라이스를 하고 나서 담을 때 손으로 담아서 옮기게 되면 다 망가집니다. 왜냐면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럴 때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슬라이스 한 다음에 원육을 싹 들어서 같이 옮겨서 플레이팅 하면은 훨씬 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은 여기 이제 우리가 텍사스 원육 바베큐 고기들을 슬라이스를 한 뒤에 기름이 굳어요. 그 다음에 소스가 막 범벅되고 기름 소스 범벅이 되잖아요. 그럴 때 굳은 거를 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설거지를 하면 되지만 설거지 하기 전에 스크래퍼를 한번 밀어줘요. 쫙쫙 밀어줍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을 해주면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려면 스크래퍼는 필수다. 그러니까 겉먼용이라는 거세요? 아닙니다. 겉먼용이 아니죠. 멋도 부리고 이거 일석이조죠. 이거는 먼용이 아니야. 반드시 필요해. 좋은 지적이셨어. 얇은 고기, 통삼겹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해둔 다음에 자를 때 얘를 한번 퉁퉁퉁퉁 눌러주면 끝이에요.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다음 거 가볼까요? 예, 다음은 계량 컵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램 단위수 그리고 밀리리터 단위수로 굉장히 쪼개서 데이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계량컵은 필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옥소 계량컵을 강추합니다. 일단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파이렉스를 능가하는데 이 파이렉스는 유리예요. 글래스 재질이라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제 계량컵으로 파이렉스 사용 안 해요. 도구도 꽂아놓는 정도로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꺼냈어요. 일단 옥수의 가장 좋은 기능은 위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계량을 해서 몇 밀리인지 옆을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액체를 떨어뜨리면서 몇 밀리인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 옥수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120g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좋은 게 제가 저울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미세 저울이 있어요. 미세 저울은 맥스가 1kg입니다.
그거 넘어가면은 개량을 못 하는데 얘는 파이렉스는 일단 반을 먹고 들어가서 중간에 하다 보면 그냥 꺼져요. 근데 옥소는 그게 가능하다. 어느 정도 좀 무거운 것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한 그램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이 옥소 플라스틱 개량 요 컵을 강추합니다.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잘. 이거 한 몇 개 더 사고 싶어요. 옥소. 그리고 중요한 거 간단하게 좀 정말 좋은 팁 하나 말씀드리면 실은 이 옥소 올 때 여기 이만한 스티커가 같이 붙어와요. 저는 그게 싫어서 뗐는데 떼다 뒤질 뻔했습니다. 진짜. 그거 떼지 마세요. 이거 흠집 지금 다 난 거 보이시죠? 이거 막 진짜 다 하나하나 긁다가 안 떨어져요. 깨끗하게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저는 괜히 떼다가 긁어 부스러 만들었습니다. 그거 팁입니다. 어쨌든 옥소 계량컵 으뜸이다. 파이렉스는 이제 가 있어. 다음은 저울입니다. 요거 없으면 제가 장사 못하죠. 얘가 맛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들입니다. 전자 저울은 저는 두 가지 타입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여기 큰 거 맥스가 30입니다. 작은 것은 맥스가 1kg이에요. 자, 원육 무게를 잴 때는 요 30kg짜리로 원육 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계량이 필요한 럽이나 소금 그것들은 정밀한 전자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 잴 수 있는 무게가 200g이고요. 맥스가 30이고 그럼 단위는 10g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5g, 3g, 2g 이 정도는 얘는 캐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믹스럽을 만들려면은 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1kg까지만 되는데 0.1 단위로 계산을 해요. 얘를 강추를 하고요. 두 가지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향신료입니다. 소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는 다이아몬드 크리스털 코셔 솔트만 사용합니다. 입자가 굉장히 고르고 코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만 요 앞에 놨어요. 어니언 파우더, 갈릭 파우더, 파프리카 파우더, 그다음에 후추 이렇게 놨는데 후추는 베트남이 잘 만들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얘네들이 그 후추를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굵은 후추면은 어디 회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다 가져와서 소분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굵은 후추만 있으면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요 향신료들이 중요해요. 바디아라는 제품을 저는 사용하는데 얘네를 왜 사용하냐면 일단 미국 거예요. 예전에 국내산 사용 국내에서 사용했죠. 제가 지금 업장을 운영하잖아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맛이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작은 차이가 좀 큰 차이를 만들어요. 향신료 맛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입자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거는 분태라 그러죠. 굵은 것 아니면은 날라다니는 가루 형태. 럽을 할 때 뭉쳐있거나 그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럽 믹스통에 넣어서 믹스를 하고 나서 뿌릴 때 이게 균일하게 입자가 섞이지 않으면 무거운 거부터 나와요. 근데 얘네는 입자가 서로 그 비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믹스해서 쓰면은 잘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향신료를 다 사용해 봤는데 바디아 거가 손이 제일 많이 간다. 개인적으로 강추를 하고요. 그리고 통을 다 사용한 거는 뭐 믹스통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믹스통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향신료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소금도 예전에 몰튼 거 몰튼 꽤 입자가 굵고 균일하지가 못해. 몰튼이 더 이쁘거든요. 프랭클린은 몰튼 걸 사용합니다. 근데 나머지 텍사스 형들 다 익었어요. 사용해보면은 균일해. 맛도 깔끔해. 기분 탓인가?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양념 혼합통입니다. 믹싱 블렌더라고도 하죠. 제가 사용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요 블랙스톤, 요 믹스통과 바디아 다 쓰고 남은 요 믹스통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혼용해서 쓰는데 요즘에는 바디아 걸 더 많이 써요. 블랙스톤의 장점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서 세척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스테인리스라 위생적이고요. 그리고 닦고 나서 남은 양념이 있을 때 소금이나 다른 양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깔끔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캡도 달려 있어요. 요즘 사용하는 바디아 통입니다. 얘는 보면은 캡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입자가 작은 거, 입자가 굵은 것. 이렇게 나뉘어서 할 수가 있고요. 럽을 할 때 뿌릴 수가 있고. 근데 요거의 이제 장점은 많은 양의 럽을 할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믹싱할 때 크게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냐? 눈에 보여요. 럽을 할 때 뿌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남았나 봐야 되잖아요. 원육에 이제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얼마 남은지 체크를 해가면서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블랙스톤의 단점은 다 좋은데 얼마 남았는지 감으로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이 생겼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게 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느 한 곳에 럽이 모일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바디 하나 사셔갖고 쭉 쓰신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바디의 단점, 식세기에 돌리시면 안 돼요. 식세기에 돌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멋스럽죠? 식세기에 돌리지 마세요. 다음 거 가보시죠. 네, 다음은 소스통과 소스 글레이즈드
할 때 필요한 붓입니다. 일단 소스 브러쉬부터 한번 가볼까요? 소스 브러쉬 같은 경우는 되게 폭이 좁은 것부터 넓은 게 있는데 저는 와이드한 게 좋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그 소스를 칠할 때 립에 많이 칠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얇은 걸로 가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뿌려놓고 얘를 쓱쓱 발라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폭이 9cm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위생적이에요. 식세기도 돌릴 수 있고 잘 발리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쿠팡에서 산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 할게요. 요 소스통, 와 제가 소스통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우리는 또 제가 소스충이라서 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페셜 소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소스에는 이제 점도도 다 다르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도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어떠한 소스통은 요 입구가 너무 작아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후추도 걸려 막. 잘못해서 빵 튀어갖고 뭐 손님한테 다 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입구가 넓은 소스통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보는 와중에 요 쿠팡에 호레카 소스통이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색에다가 촌스럽지가 않아요. 얘는 360ml 용기입니다. 다른 용기는 조금 뭐 굴곡이 있고 그래서 안 이뻐서 저는 360을 택했는데 그거는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호레카의 장점은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가 넓기 때문에 특히나 치미추리 같은 거 다진 뭐 파슬리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다 나와요. 바베큐 소스 만들어서 담아놓고 우리가 뿌릴 때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입구가 넓은 호레카 소스통 강추다. 정말 좋아요. 전 계속 살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구비하시면 텍사스 바베큐 하는데 특히나 립 글레이즈 하는데 너무 용이하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쿠킹 호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의 손코치는 간지만 챙기느라고 레이놀즈를 좀 썼는데 이 레이놀즈가 정말 이쁘고 좋긴 한데 얇아요. 또 두꺼운 건 너무 두꺼워요. 그 가성비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디깅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찾아낸 게 고품질 스타 호일. 광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 분들도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이 폭이 대부분 30cm였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와이드해요. 33cm이기 때문에 다양한 바베큐 원육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단위가 마이크론인가요? 미크론인가요? 미크론이 일본식 발음 같고 요거 두께거든요. 살짝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저는 가성비 탑, 품질 탑, 요 고품질 스타 호일 요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 업장에서는 다 이걸로만 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 더 갈까요? 주시죠. 감사합니다. 요 니트릴 장갑. 요게 진짜 우리 바베큐 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요거 한번 껴볼까요? 지금 쓰는 건 요 코멧 쿠팡 아마 PB 제품 같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썼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 이거 손님들한테도 드리거든요. 립 드실 때. 그리고 또 원육 다듬을 때 원육 다듬은 걸로 또 쓸 수 없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고기 또 완성된 고기 써. 하여튼 얘를 계속 쓰는데 너무 낭비가 심한 거예요. 비싸고 단가가 하나에 막 130원 막 그런데 코멧 60 얼마입니다. 65원인가? 단가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막 써도 돼요. 물론 막 쓰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뭐 간지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브랜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성비와 제품 품질 모두 생각했을 때 다른 것보다 이 코멧 니트릴 장갑 요거 사용하시는 거 정말 근사하다. 요거 보너스로 제가 플러스 시킬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것으로 손코치가 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면서 정말 애정하는 꼭 필요한 제품들 10가지를 선보였고요.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 좋은 컨텐츠 아이디어를 주신 베이지 9570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란에 팀 비매품 거기 메인 이메일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베이지 9570님은 꼭 요거 보시면은 거길로 성함과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셔서 좀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면서 제가 애정하는 그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실은 이 제품 말고도 제가 애정하는 제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요거는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트리밍 할 때나 아니면 슬라이스 할 때, 럽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좋은 기어들을 보여드렸고 다음에는 바베큐, 그릴링 할 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제가 스모킹을 할 때 어떤 거를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10가지 정도로 구비를 해서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손코치는 늘 그렇듯 유익하고 유쾌하고 맛있는 컨텐츠로 꾸준히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ep smoking and happy smoking. 감사합니다.